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예.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까지 당하시는데 잘 참아가면서 인내력을 잘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품격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어떤 그 경제, 민생 또 국가적인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면 매우 흡족합니다. 특히 그 국무위원님들 어떤 해당 분야의 그 전문성 또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 대한 그 신뢰, 기대감 매우 크고 든든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저는 우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님 후보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 총리로 지명한 이유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것은 아마 후보자가 IT 기업의 그 대표 또 중기부 장관을 거치면서 보여주었던 그 추진력, 전문성 그리고 또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높게 사셨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그 후보자의 이런 그 다양한 경험 이것이 국무총리 직무 수행하는데 저는 큰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후보자로서 처음 지명을 받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AI 대전환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민생과 중소벤처 기업까지도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민간의 언어와 공공의 언어를 다 가지고 그리고 총리로서의 위치가 부여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대가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굉장히 무겁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청문회 할 때 김한규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왜 네이버 대표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또 장관도 하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때 제가 답변 드렸던 부분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먼저 디지털 시대를 살아서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기회가 사실 누구에게나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가 뭔지 잘 몰랐고 다들 저희 엄마도 뭐 하는 회사 다니는 거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시대는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간이 왔고 이제 앞으로 30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누구나 이 시기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후배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때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디지털 정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벤처 스타트업들의 지원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것들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다시 한번 크게 청년들의 기회에 땅에 투자를 해주고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기회를 제가 받게 된 건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그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부분입니다. 예. 국민이 그 체감할 수 있는 그 성과로 그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아십니까?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또 기재부 이 공무원들의 그 어떤 그 고질적인 관료주의 문제 이걸 좀 느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그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의 문제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어떤 그 중요성을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이분들 이러는 걸 보면은 어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에 맡겨놓고
또 적극적으로 돕지를 않습니다. 제가 특별법을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전 사업의 그 현실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 의무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든가 또 그린벨트 개발과 관련된 이런 특별 규정을 좀 집어넣으려고 해도 반대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자리에 뭔가 첨단 산업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하시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잘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결과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그 대통령께서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이 어떤 기존 관행이나 논리, 자기들의 고집을 토대로 이것을 잘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태도, 이것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좀 임명되신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침, 국정 철학, 어떤 지시 이런 것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잘 스며들고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직접 관심을 갖고 그 관료적인 그 관료주의적인 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지난 2주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속도감 있는 행정에 대한 요청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들과는 좀 다른 접근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있으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각 부처가 처해 있는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조정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많이 의견 듣고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